중둔근 관점에서의 이제 골반 컨디셔닝이고요. 중둔근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오늘 이제 컨텐츠는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될 거고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제 지난 강의부터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제가 이 월간 PCU 강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좀 초반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거시적으로 본다는 건 전신의 관점에서 좀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 좋고 그 골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둔근이 문제가 있네, 뭐 발목이 아치가 무너졌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상면, 시상면, 수평면이라고 해서 움직임의 면, 전면, 측면, 그다음에 위아래에서 봤을 때에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화를 중점적으로 수업에 녹여보시면, 동작에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쭉 완전히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천장관절이라고 해서 천장관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누테이션과 카운터 누테이션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포인트고 요 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면 앞전의 거시적인 포인트와 천장관절의 국소적인 포인트를 잘 연결해서 골반 하나를 볼 때에도 좀 큼직하게도 보고 디테일하게도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가 이제 지난 천장관절이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했던 시즌2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내전근이었고 천장관절이 좀 국소적인 포인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로컬스러운 관절의 움직임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거시적 관점은 거의 좀 글로벌한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되는데, 오늘 하게 될 중둔근과 내전근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글로벌 코어의 역할에 좀 더 가까운 애들이고, 걔네들이 저는 이걸 연결 통로라고 좀 정의를 내려서 내전근과 골반과 코어를 잘 이어서 운동을 시켜주셨을 때 골반의 컨디셔닝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었고, 특별히 이제 대내전근이 네 번째 햄스트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한발서기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천하는 운동들이 윈드밀이나 사이드 런지를 3차원적으로 좋아지도록 만드는 게 내전근에서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중둔근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머지 이어서 갈 건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전적으로 적용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강의 하나에 좀 넣어볼까 말까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고민해보고 이게 줌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케이스 스터디로 좀 해볼 건데 그거 하는 이유가 그동안 쭉 강의 들었던 거 적용도 해보시고 각자 해보셨을 텐데 그거를 제가 적용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전적인 것들을 좀 넣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지금 그거를 어느 강의에 좀 넣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원래대로 계획한 대로 3, 4, 5, 6강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전근과 짝꿍의 이제 중둔근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중둔근은 마찬가지로 내전근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역할과 로컬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 지근의 역할과 속근의 역할을 좀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성 운동이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쓸 때도 둘 다 좀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중간 지점에 있는 애들이고 특별히 측면과 회전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런지 같은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상체가 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나타낼 때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중둔근에 대한 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골반 안정성에 힘을 실어줄 근육이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골반에 있는 근육 중에 안중형 근육이 사실 없죠. 없는데, 유독 이제 좀 중둔근이, 뭐라고, 과대 포장됐다?
실제로 중요한 근육도 맞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좀 많이들 알려져 있는 근육이어서 요걸 좀 어떻게 새롭게 좀 접근을 해서 선생님들이 중둔근을 좀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골반 안정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인스타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중둔근을 강화한다, 중둔근을 뭐 튼튼하게 만든다, 뭐 이런 활성화를 시킨다, 이제 이런 지금 그림에 있는 형태의 운동들을 좀 보통 하게 될 텐데, 뭐 브릿지 같은 걸 할 때 밴드를 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크램쉘이라고 해서 무릎을 벌렸다 먹었다 하는 조개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중둔근을 깨운다, 활성화시킨다, 이런 형태도 있고, 그리고 또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주제를 좀 뽑아봤고요. 골반이 안정적이어야 중둔근이 좀 잘 써지나? 아니면 중둔근이 잘 써지면 골반이 안정적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좀 바꿔가면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안정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의 세 가지 큰 기둥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수동적인 시스템, 그 능동적인 시스템, 그리고 컨트롤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수동적인 시스템은 쉽게 표현하면 뼈랑 인대 같은 어떤 구조적인 애들이라고 보시면 좋고, 그 구조적인 애들이 뭐 뼈나 인대가 튼튼해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능동적인 거는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운동에서 활용하는 근육이 힘을 제대로 잘 쓰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그리고 조정은 신경계적으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운동신경 이런 것들이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자세나 움직임을 유지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능동적인 거에만 저희는 운동을 지도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수동적인 것도 중요하고 조절해 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요걸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이나믹 시스템의 이제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전 움직임에서는 뭐 하중의 정도, 운동성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그 쉽게 풀어보면 그 무게가 더 많이 실릴수록, 아니면은 그 부하가 더 많이 실릴수록 더 높은 안정성이 요구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움직임이 큰 운동성에는 큰 안정성이 이제 요구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예상된 움직임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이제 안정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부상 위험, 뭐 내지는 실제적인 부상, 내지는 뭐 그 예측 가능한, 자각이 가능한 이런 위험에서의 안정성이 이제 요구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 고중량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움직임이 큰 움직임을 할 때, 아니면은 불안정한 지면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뭐 어두운 상황에서,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높은 어떤 그 상황에서의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야 사실 안정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단순히 좀 심플하게 부하를 올리는 거에만 좀 초점을 두던지, 아니면은 움직임의 크기에만 좀 초점을 두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안정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지금 중둔근을 포인트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중둔근의 기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중둔근이 기능적으로 써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둔근이 써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대신에 부상의 위험도는 좀 낮춘 상태의 주변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지도를 해서 이걸 저는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동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중둔근을 만들어 내줘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경우, 가만히 오래 버티는 정적인 상황에서도, 내지는 무거운 고중량의 운동을 할 때, 내지는 큼직큼직한 움직임을 할 때, 아니면 또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기능들이 나와주는 게 실제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포인트는 정서입니다. 정서. 심리적인 포인트겠죠. 정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림으로 맞춰 놓은 게 이제 앞전에 있는 것들을 좀 더 통합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형태 폐쇄, 힘 폐쇄,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기능적인 힘을 쓰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모터 컨트롤은 아까 얘기했던 신경계적인 부분인데, 정서적인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감정적인 부분은 신경계적인 어떤, 뭐, 흥분시키는 것들이나 진정시키는 것들, 그리고 공포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치죠. 트라우마틱하게, 특정 동작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통증을 계속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에서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고려해 가면서 가야 될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포인트예요, 사실. 정서라는 부분은. 왜냐면 저희는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케어한다라는 거는 이걸 특히나 대놓고 너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회원님이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 운동을 지도하는 포지션에서는 이 부분이 이 회원님이 실제적으로는 괜찮은데 어떤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동작을 두려워한다거나 한다면 이걸 어떻게 잘 유연하게 또는 우회해서 이걸 뚫고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선생님들이 꽤 많죠. 저희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뭐 예를 들면 많이 말랐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벌크업을 통해서 뭐 자신감을 얻고 트레이너를 하게 됐다. 뭐 반대의 경우 굉장히 과체중이었던 분이 다이어트를 해서 뭐 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제 컨디셔닝이나 이런 기능 재활 같은 운동들을 지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뭐 어깨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했을 때 그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사실 되게 큰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감을 통해서 이렇게 잘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거는 한번 가볍게 가벼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둔근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중둔근은 사실 잘 알다시피 가장 강력한 외전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형태의 운동들이 대부분 중둔근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어떤 분들은 전방, 중간, 후방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상부 섬유, 하부 섬유 이렇게 나누기도 하기도 하는데, 크게 저는 좀 전방, 후방으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ASIS, 그러니까 골반의 전면 쪽에 있는 애들을 전방, 중둔근 전방섬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내외전을 이제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직접적으로 내외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후방섬유 같은 경우에는 외회전과 신전, 그러니까 거의 대둔근과 조금 유사한 형태의 기능을 좀 합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장골릉 밑에 이게 쭉 거의 대부분 붙어 있고 다리뼈의 그 대전자라고 하는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외측에 이렇게 붙어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 옆으로 드는 운동, 옆으로 밀리는 형태의 기능들을 볼 때 중둔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중둔근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요 포인트 이게 뭐냐면 보행이에요. 이렇게 발을 오른발을 앞으로 뒤져서 짚었을 때는 내회전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방섬유가 써져야 돼요. 이건 제가 보행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때는 전방섬유가 써줘야 되고 이렇게 딱 이제 디딤에서 넘어가는 요 이제 중간 지점에 있을 때는 측면에서 밀림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이때 중둔근이 가장 개입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될 때 이제 발이 바뀌죠. 이제 뒷발이 되는 형태가 되는 요때 상황에서는 외회전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둔근은 보행이랑 굉장히 좀 직결이 많이 된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천천히 동작들을 했을 때
처음에 짚었을 때 무릎이 안짱으로 밀리게 되면 내외전에 대한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무릎이 몰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무게중심을 전체를 다 오른발에 실었을 때 이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한쪽으로 밀린다거나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둔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고 넘어갔을 때 골반이 흔들린다거나 뭐 이렇게 방향성이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중둔근에 대한 기능이 좋지 않은데 이게 이제 병리적으로 가면 그 트렌들렌버그라는 보행 패턴으로 엉덩이 높이가 훅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보행이 나타납니다. 그건 약간 병적인 거고요. 기능이 떨어져도 그거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런 보행이 있고 그 한발 들기의 상황과 가장 유사합니다. 결국에 보행은 한발 들기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무게 중심을 앞으로 앞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발 들기가 사실 골반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 평가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요건데 방향 전환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순간적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면 여기 사람의 모양처럼 화살표가 오른쪽 왼쪽의 형태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그러니까 오른 다리는 지금 지지가 돼 있고 왼쪽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 왼쪽을 향해서 나갈 때 오른발이 지지할 때 오른발의 외회전 근육들 그리고 중둔근 이런 애들이 굉장히 개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안정성이 더 중둔근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선생님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이 있죠. 단축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거고요. 신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근육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뭐 컨센트릭, 인센트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얘는 이센트릭의 상황에서 굉장히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럼 저희는 이센트릭한 상황에서의 방향 전환과 한발들기 형태 운동들 내지는 버티는 형태 운동들이 중둔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이제 운동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중둔근 할 때, 뭐, 런지 동작들을 할 때, 무릎이 이렇게 모아진다거나, 엉덩이가 한쪽으로 밀린다거나, 그리고 이제 원레그 데드 같은 한 다리 운동을 할 때, 힙이 측면으로 많이 밀리거나 하는 형태의 패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둔근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어, 골반이, 이거 내전근 때도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골반이 대퇴골이 내회전이 되면서 골반이 전방경사, 이게 후방경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전방경사 되는 케이스가 좀 더 많았고 그러면서 내회전성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회전성 중둔근은 기능을 굉장히 잘하는데 외회전성 중둔근 기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저는 중둔근의 좀 기능 문제라고 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어가 굉장히 많이 약하면 코어가 약한 상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중둔근이 많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발들기의 형태나 보행, 요 상황이 잘 안 되게 되고 그게 이제 골반의 안정성이 약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 기능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 조절의 관점에서 안 되는 케이스들을 좀 다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고 뒤에 제가 케이스에서 좀 자세하게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답니다. 이거를 잘 뭐 캡처를 하시든 보시면 됩니다. 골반 안정성이 좋아지게 하려면 결국에는 보행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는 골반과 이제 대퇴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거 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불안정한 지면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뭐 밸런스 패드라든지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하는 형태의 운동들이 요구가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처럼. 사이드 워킹을 하듯이 방향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사이드 스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 운동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계속 하고 있는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한 발 들기를 통해서 정적으로 움직임이 아니라 정적인 자세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속도를 느리게도 하고 빠르게도 하는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게끔 기능적으로 잘 써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운동 프로그램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실제로 중둔근이 잘 써지려면.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고, 제가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보행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골반과 대퇴골이라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보행은, 대퇴골도 움직이고, 골반도 움직여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중둔근 운동을 하면, 골반을 고정시켜 놓고 대퇴골만 움직이는 형태로, 대퇴골만 외회전 시키는 형태로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걸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대퇴골을 고정하고 골반을 움직이는 걸 하셔야 돼요. 그거의 대표적인 운동이 힙 에어플레인이에요. 그래서 중둔근 운동 하나만 하라고 하라면 저는 힙 에어플레인을 뽑습니다. 근데 문제는 힙 에어플레인을 중둔근 기능 부전이 있는 분들은 잘 못해요. 못하냐, 못해요. 당연히 못해요. 기능적으로 높은 운동이거든요. 굉장히 기능성이 많이 요구되는, 어, 한발 들기도 잘해야죠. 적절한 장력도 유지해야 되죠. 방향 전환도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밸런스 패드에서 하면 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보행의 상황과도 좀 유사하고, 이걸 보행의 상황과 유사하게도 또 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중둔근 기능은 서 있을 때, 한발 들기나 서 있을 때, 보행할 때 많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퇴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굴곡이 아니라 그냥 펴져 있는 중립이죠. 그러니까 영도. 다리를 앞으로, 대퇴골 앞으로 구부리면 대퇴골이 90도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힙 에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이 90도, 요거랑 비슷하죠, 지금. 얘랑 비슷하게 90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상체를 숙이게 되면 고관절의 기준에서는 대퇴골이 90도 정도 구부러지잖아요. 많이 굴곡된 상황에서 중둔근이 활성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우리 운동 과학자분들께서 힙 에어플레인을 개발하신 거고, 그걸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해도 사실 거의 상관없다 싶을 정도로 중둔근은 힙 에어플레인을 완벽하게 잘 해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단어로 요약하면 잘 걷고 잘 돌리면 돼요. 그래서 잘 걷고 잘 돌리기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뒤로 가면서 설명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둔근은 변동성에 대응하는 그 대응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근육이고, 그리고 걔네들이 변동성이 좋아지려면 근육에 대한 활성도도 좋아야 되고 내전근이랑도 조화롭게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면 반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까 그 보행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대퇴골을 고정시켜 놓고 골반을 움직이는 움직임 패턴을 만들어서 근육을 좀 더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잘 걷고 잘 돌리고를 아주 제가 그럴듯하게 써놓은 겁니다.